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일반적인 집이 아닙니다. 1층은 작품을 전시하고 손님을 맞는 미술관 겸 카페고 2층과 3층은 건축주께서 직접 생활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자신만의 카페를 꿈꿔온 건축주께서 일하는 공간과 살아가는 공간을 한 건물 안에 담은 것이죠. 산과 풍경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완성된 모습과 달리 처음 이곳에는 건물은커녕 장비가 들어올 길조차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막아야 했고 땅을 파자 단단한 안방까지 모습을 드러냈죠. 공사가 시작된 뒤에는 한겨울 추위와 눈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랫동안 꿈꿔온 카페와 주거 공간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외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지만 방문객에게 잘 보이는 정면과 측면, 그리고 시선이 적게 닿는 후면에 서로 다른 마감재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디자인이 필요한 곳과 기능성을 우선할 곳을 명확하게 나눈 것이죠. 외장재 안쪽의 구조부터 살펴보면 이 건물은 약 10m 높이의 3층 H빔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은 층고와 넓은 개방감이 필요한 1층은 미술관 겸 카페로 그 위에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1층에는 작품과 대형 조명을 여유롭게 설치하고 좌석과 가구의 위치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전면에는 주변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대형 유리창도 설치했고요. 건축주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건물의 용도와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건물에는 H빔 철골 구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빔은 높은 하중을 견디면서도 구조 설계에 따라 기둥 사이를 넓게 계획할 수 있어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공간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덕분에 1층에는 개방감 있는 미술관 겸 카페를 구성하고 그 위에는 2, 3층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H빔 철골 부재는 공장에서 도면에 맞춰 정밀하게 제작한 뒤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해 시공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사 기간도 줄였는데요. 건물 전체의 하중과 지진, 강풍으로 가해지는 힘까지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1층의 높은 층고와 넓은 공간, 상부 주거 공간의 안정성은 물론 시공 효율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건물의 외관을 보면 가장 먼저 따뜻한 우드톤의 루버 강판과 검은색 징크 지붕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로로 길게 이어지는 루버의 패턴은 약 10m 높이의 건물을 더욱 시원하고 높아 보이게 하고 빛의 방향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는 넓은 벽면에 입체감과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모든 면을 똑같은 외장재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진입로에서 잘 보이고 방문객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정면과 측면에는 우드톤의 루버 강판을 사용해 건물의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람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적게 닿는 후면은 징크 판넬로 단정하게 마감했습니다. 모든 면에 같은 고가의 디자인 마감재를 적용하기보다 잘 보이는 면에는 외관의 완성도를 높이고 후면은 기능성과 관리 편의성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죠. 덕분에 정면과 측면에서는 카페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후면은 불필요한 장식을 줄여 깔끔하게 정돈돼 있습니다. 건물의 인상은 충분히 살리면서 자재비와 시공비까지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외관 구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외벽의 기본 바탕은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샌드위치 판넬 자체에 단열재가 포함되어 있어 판넬만으로도 준공 기준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단열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물은 단열 성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외부와 실내 주요 부위에 보온재를 추가로 시공해 단열 성능을 한 번 더 보완했습니다. 그로 인해 겨울에는 실내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여름에는 외부에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실내 온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외벽의 기본적인 단열과 기미를 확보한 뒤 방문객의 시선이 많이 닿는 정면과 측면에는 우드톤의 루버 강판을 한 겹 더 시공해 외관의 입체감과 디자인을 더한 것입니다. 또한 외벽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빗물 배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붕에 빗물을 처리하는 배관을 판넬 내부에 매립하였는데요. 건물 하부의 우수 배수 라인과 바로 연결해 외벽의 디자인이 끊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배관에 꺾이는 구간과 연결부를 최소화하고 빗물이 최대한 고든 경로로 내려가도록 계획했고 벽체를 마감하기 전에는 연결 상태와 배수 흐름을 점검해 물이 고이거나 역류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외벽을 따라 노출되는 굵은 빗물 배관이 보이지 않아 루버 강판의 세로 라인과 넓은 벽면이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설비를 외벽 안쪽으로 숨기면서 건물 전체가 훨씬 정돈되고 완성도 있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관 디자인까지 살린 이번 건물의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의 구조와 외관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건축주님께서 오랫동안 꿈꿔온 1층 미술관 겸 카페와 이 3층 주거 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높은 층고와 벽면을 가득 채운 다양한 작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좌석을 많이 배치하는 카페가 아니라 작품과 사람 사이에 충분한 여백을 두고 천천히 감상하며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했습니다. 작품이 더욱 선명하게 돋보이도록 실내의 전체적인 바탕은 하얀색으로 구성했습니다. 흰색 벽면은 작품의 색과 형태를 방해하지 않는 전시 배경이 되어주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실내에 부드럽게 퍼뜨려 공간을 더욱 밝고 넓게 느껴지도록 해줍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창들과 함께 높이가 10m에 이르는 높은 층고와 위로 길게 뻗은 벽면이 건물의 수직감을 가장 강하게 보여줍니다. 대형 작품이나 조명을 설치해도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이어지면서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웅장함과 개방감을 만들어내죠. 다만 하얀색으로 공간을 동일하게 구성하면 다소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뻗은 벽면부터 천장 일부까지 나뭇결이 살아있는 낙엽송 합판을 사용해 따뜻한 색감과 자연스러운 질감을 더했습니다. 벽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낙엽송의 결은 높은 공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시선을 위쪽으로 이끌어 층고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나무마다 서로 다른 무늬와 질감이 느껴져 넓고 웅장한 공간 안에서도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또한 넓은 유리창으로 어느 방향에서도 주변 산과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시야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시선이 이어지기에 실제 면적보다 공간이 훨씬 넓고 개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유리창은 단순히 바깥을 보기 위한 창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들어오는 자연광의 밝기와 색이 달라지면서 실내의 분위기도 계속 변하는데요. 햇빛의 방향에 따라 작품의 색감과 벽면의 그림자가 달라지고 낙엽송의 나뭇결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밝은 낮과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의 분위기가 서로 다르게 느껴지죠. 창밖의 자연과 변화하는 빛까지 공간의 일부로 끌어들여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장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닥은 600각 그레이 타일을 적용했습니다. 큰 타일은 이음선이 적어 바닥이 한층 넓고 정돈돼 보이며 차분한 회색이 벽에 걸린 작품과 우드톤의 낙엽송을 자연스럽게 받쳐줍니다. 여러 사람이 오가는 카페에서도 오염이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아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처럼 1층은 커피를 판매하는 일반적인 상업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벽면을 채운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관이면서 높은 층고와 자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카페이고 창밖의 풍경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까지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자신만의 카페를 꿈꿔온 건축주님의 취향이 가장 진하게 담긴 곳이죠. 흰색 벽면은 작품을 돋보이게 하고 낙엽송은 공간의 따뜻함을 더하며 양쪽의 넓은 유리창은 실내와 충주의 자연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옆으로 이동하면 메인 카페와는 구분된 작은 공간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면 전체에 폴딩 도어를 설치해 계절과 날씨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폴딩 도어를 닫아두면 채광과 바깥 풍경을 그대로 누리면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좌석이나 소규모 모임, 별도의 전시 공간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반대로 날씨가 선선한 봄이나 가을에는 문을 한쪽으로 모두 접어 실내와 앞마당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호보다 열리는 면적이 넓기에 문을 개방하는 순간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실제 면적보다 훨씬 넓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몇몇 분 중에 폴딩 도어를 설치하고 싶어도 문을 열었을 때 벌레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폴딩 도어와 별도로 가볍게 펼치고 접을 수 있는 전용 방충망을 설치하면
환기는 충분히 하면서도 벌레의 유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이 접히는 방향과 문짝이 모이는 위치까지 가구 배치와 동선에 맞춰 계획하면 공간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폴딩 도어 바로 앞 마당에는 추후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해 야외 좌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문을 활짝 열어 실내 좌석부터 앞마당까지 하나의 카페 공간처럼 연결하고 손님들이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건물의 일부를 작게 확장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건물 전체를 크게 넓히지 않고도 활용도 높은 공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아늑한 독립 공간이 되고 문을 열면 마당과 연결된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뀐다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일반 방문객의 출입이 제한된 건축주님의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페와 주거 공간이 한 건물 안에 함께 있지만 층별 역할과 출입 범위를 구분해 건축주님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했는데요. 2층은 화려한 디자인보다 오랫동안 생활해도 편안하고 쉽게 질리지 않는 깔끔한 인테리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부는 판넬로 각각의 공간을 구획한 뒤 석고보드로 반듯한 벽면을 만들고 밝고 부드러운 색감의 벽지로 마감했습니다. 철골과 판넬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실내는 일반적인 가정집과 다르지 않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죠. 또한 판넬을 활용한 내부 칸막이는 향후 공간을 변경하기에도 유리합니다. 가족 구성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져 리모델링이 필요할 경우 구조체와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칸막이를 비교적 수월하게 철거하고 새로운 위치에 벽을 세울 수 있는데요. 방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공간의 용도를 바꿀 수 있어 장기간 건물을 사용하는 데도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한쪽 문을 열고 나가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고기를 구워 먹거나 차를 마시며 쉬고 간단한 야외 활동도 집과 바로 연결된 공간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죠. 이처럼 2층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일상생활의 편안함과 향후 공간 변경 가능성, 야외 공간의 여유까지 함께 고려한 주거 공간으로 완성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이 이러한 건물을 보며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와 집을 한 건물에 함께 지으면 정말 경제적이고 효율적일까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성은 단순히 공사비를 저렴하게 줄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일터와 생활 공간을 함께 마련하고 장기간 운영하면서 반복되는 비용과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을 각각 마련하면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는 물론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과 교통비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반면 이번 건물처럼 1층은 카페로,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 한정된 대지를 낭비하지 않고 층별로 알차게 활용할 수 있죠. 실제 운영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영업 준비와 마감이 한결 수월하고 매장의 설비나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에 사용하던 시간을 매장 운영이나 휴식, 가족과의 시간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절약이고요. 직접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한다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 갑작스러운 이전과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업종과 운영 방식에 맞춰 공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사용할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쓰이는 것이죠. 건물 자체가 매장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복합 건축의 매력입니다. 이번 현장처럼 미술관과 카페, 주변 풍경을 연결해 건축주의 취향을 공간에 담으면 손님에게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닌 기억에 남는 장소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 공간이 곧 카페를 보여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셈이죠. 특히 매출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 고정비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합 건물이 모든 비용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이전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과 생활의 기반을 한 곳에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카페와 집을 함께 짓는다고 공사비까지 무조건 저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건축비와 금융비용, 세금과 유지관리비를 검토해야 하고 카페에 필요한 주차와 환기, 전기와 주방 설비는 물론 주거 공간의 방음과 사생활도 처음부터 세심하게 계획해야 하죠. 결국 복합 건물은 단기간에 저렴하게 짓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업과 생활을 이어가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실제 운영 방식과 가족의 생활 습관, 예산까지 충분히 반영해 설계한다면 하나의 건물로 공간과 비용, 시간과 브랜드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 한층 더 올라오면 3층 다락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은 넓은 거실이나 침실처럼 정해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내부는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살아있는 낙엽 송화판으로 마감했는데요. 따뜻한 목재 색감이 다락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를 살려주고 합판의 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정리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다락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에 따라 용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계절용품이나 여행 가방, 캠핑 장비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할 수 있고요.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잠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여유 공간이나 조용히 책을 읽고 취미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고였다가도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 취미방이나 작업실, 가족만의 휴식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메인 생활 공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꿀 수 있는 서브 공간 하나가 집 전체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충분하면 거실이나 방에 물건이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생활 공간도 더욱 넓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짐을 보관할 때는 무게가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환기와 이동 통로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구조의 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취향과 필요에 맞춰 여유 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아파트에서는 쉽게 누리기 어려운 단독주택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기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이런 다락 하나가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보관할 수 있는 물건,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생활의 변화까지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작은 여유, 바로 이 점이 3층 다락이 가진 가장 특별한 가치입니다. 처음 이곳은 장비가 들어올 길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산 아래의 대지였습니다. 진입로를 확보하고 단단한 안반을 깨트린 뒤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H빔 골조를 하나씩 세웠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손님을 맞는 미술관 카페와 건축주님의 일상이 이어지는 집이 완성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쉬어가는 장소지만 건축주님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꿈이 현실이 된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곳은 충주에 위치한 돌빛 미술관 카페입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건물의 공간감과 전시작품, 아름다운 주변 풍경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는데요. 커피와 빵도 맛있으니 충주에 오실 일이 있다면 잠시 들러 여유롭게 쉬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건축은 비싼 마감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생활하며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까지 실제 사용 방식이 담겨야 하죠. 보람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어디에 디자인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은 실용적인 자재로 비용을 조절할지 구체적인 시공 방향을 제안드리고 각 공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책임있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립식 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조립식 건축 현장들을 공정별로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